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발목뼈 바로 아래 부드러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눌러보세요. 3초 동안 누르세요. 이제 그 부분을 보세요. 움푹 들어간 자국이 보이시나요? 마치 누군가 부드러운 밀가루 반죽에 손가락을 눌러 넣은 것처럼 피부가 들어간 채로 있나요? 만약 그 자국이 2초 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체액이 갇혀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부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림프계가 망가졌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며 이것을 무시하는 매 시간마다 염증이 관절을 파괴하고 신경을 압박하며 간단한 움직임마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73이며 지난 18년간 서울의 3개 주요 병원에서 재활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부기가 너무 심해서 신발을 신을 수도 없고 무릎을 구부릴 수도 없으며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밤새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들어온 9,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녹화할 만큼 화가 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환자들 중 86%가 수개월, 때로는 수년간 고통받으면서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정확히 따랐습니다. 얼음찜질, 다리 올리기, 압박 스타킹, 소염제 복용. 그런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기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원인은 무시한 채 증상만 계속 치료한다면 작년에 저를 찾아온 강남구의 박씨 할머니처럼 되실 겁니다. 그분은 20걸음도 걷지 못하고 앉아야 했습니다. 발목이 정상 크기에 2배로 부어올랐습니다. 14개월 동안 매일 밤 다리를 올리고 매일 아침 붕대로 감고 위궤양을 일으킨 처방약을 복용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진찰했을 때 아분도 안 되어 진짜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림프 배출 지점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체액을 배출할 방법이 없어서 하체에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매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과도한 체액을 배출하고 세포 노폐물을 제거하며 염증을 예방하도록 설계된 놀라운 통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림프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혈액을 펌프질하는 심장과 달리 림프계는 움직임, 압력, 특정 활성화 지점의 자극에 의존해서 기능합니다. 이 지점들이 막히고 이 통로들이 차단되면 체액이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 체액은 압력을 만듭니다. 압력은 통증을 만듭니다. 통증은 움직임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멈추면 모든 것이 악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만성 고통에 가두는 악순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기법은 8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기존 치료법이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시험했습니다. 부산과 인천의 재활센터 동료들과 함께 이것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저조차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수개월간 부기로 고생하던 환자들이 5분 만에 눈에 띄는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5주가 아닙니다. 5일도 아닙니다. 5분입니다. 통증은 거의 즉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2주간 실천한 후 제 환자의 71%가 부기 증상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정확한 압력 지점과 정밀한 기법을 보여드리기 전에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것은 부기가 발생하는 거의 모든 부위에 효과가 있습니다. 발목, 무릎, 손목, 손가락, 심지어 얼굴 부기까지도요. 둘째, 이것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림프 흐름을 재시작하는 특정 경락 지점의 전략적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셋째,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기가 즉각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응급 상황을 나타내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분 안에 통증을 없앨 수 있는 기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리 안쪽 발목뼈 바로 아래에 두 손가락을 세게 눌러보세요. 3초 동안 누르세요. 깊게 들어간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손가락을 떼고 나서도 2초 이상 피부가 들어간 채로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를 여러분의 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18년간 서울에서 재활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1만 2천 명이 넘는 환자들이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것은 너무 늦게 온 분들입니다. 발부기를 무시하다가 결국 혼자서 화장실도 걷지 못하게 된 할머니. 무릎 부기가 진행되어 딸의 도움 없이는 목욕도 할 수 없게 된 은퇴한 교사. 이분들이 실패한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부기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기는 단순한 수분 저류가 아닙니다. 부기는 림프계가 패배했다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체액이 조직에 쌓이면 염증의 온상이 됩니다. 이 염증은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을 방출하여 관절, 근육, 심지어 신경까지 공격합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이 과정은 단순한 발목 부기를 여러분의 독립성을 빼앗는 만성 통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진행 과정이 90일도 안 되어 삶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에는 만성 부종으로 살고 있는 47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82%는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소한 부기를 무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올렸습니다. 얼음찜질을 했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부기는 다시 돌아왔고 매번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은 증상만 가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림프 정체입니다. 림프계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배수 네트워크와 같습니다. 조직에서 과도한 체액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혈액과 달리 림프에게는 펌프가 없습니다. 림프액은 전적으로 근육 움직임과 외부 압력에 의존하여 흐릅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거나 부상이나 염증을 경험하면 림프액의 흐름이 멈춥니다. 조직에 고이게 됩니다. 굳어집니다. 독소와 염증성 단백질을 가두어 더 많은 부기와 통증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의료계에서는 압박 스타킹과 이뇨제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에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활동 불능으로 인한 심각한 사지 부종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은 각 사지를 40분 동안 마사지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림프 경로를 따라 특정 지점에 단 5분 동안 강한 압력을 가했을 때 한 번의 치료로 부기가 최대 60%까지 감소했습니다. 이 지점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여러 배수 채널이 모이는 림프 접합 부위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압력을 정확한 타이밍에 가하면 림프 흐름을 수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정체된 체액을 강제로 움직이게 합니다.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조절된 호흡과 결합하면 몸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할 내부 펌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오신 74살 박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발목 부종이 너무 심해서 8개월 동안 제대로 된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슬리퍼만 신고 살았습니다. 딸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도와줘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5분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2번 실시했습니다. 11일 만에 그녀는 다시는 신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죽 구두를 신고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5주 만에 부종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부종이 단순히 수분 정체가 아닌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염증에 대해 알고 계셨던 모든 것을 바꿀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부종이 단순히 배출해야 할 과도한 체액이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얼음찜질을 합니다. 다리를 높이 올립니다.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체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체액이 거기에 갇혀 있는 이유는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 특정 부위에서 림프계가 멈췄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골을 부드럽게 흐르는 강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자네가 물줄기를 막습니다. 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막힌 곳 뒤에 고여서 홍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부종이 바로 그 홍수입니다. 얼음찜질, 다리 올리기? 이런 방법들은 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컵으로 물을 퍼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막힌 것 자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18년 전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58살 박 여사님이 제 진료소에 오셨습니다. 경미한 낙상 후 6개월 동안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6개월입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물리치료, 압박양말, 한겸증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절뚝거리며 집에서 3블록 떨어진 시장까지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발목을 검사하면서 다른 의사들이 놓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기가 매우 특정한 패턴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림프 채널의 정확한 경로를 따라 있었습니다. 저는 안쪽 복숭아뼈 위 세 손가락 너비 지점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그런 다음 무릎 안쪽에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로 아픈 곳이 아니었습니다. 림프액이 압력댐을 만든 막힌 지점들이었습니다. 림프액이 갇혔을 때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노폐물을 생산합니다. 단백질, 죽은 세포 조각, 과도한 수분. 건강한 몸에서는 이 노폐물이 매분마다 림프관에 의해 씻겨나갑니다. 하지만 그 혈관이 압박되거나 막히면 노폐물이 축적됩니다. 이 노폐물은 산성입니다. 주변 조직을 자극합니다. 몸은 염증으로 반응합니다. 그 염증은 더 많은 부종을 만듭니다. 더 많은 부종은 더 많은 막힘을 만듭니다.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압력점 기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이 막힌 통로를 수동으로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특정 경혈을 누르면 압박된 혈관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막힌 문을 강제로 여는 것입니다. 호흡 패턴과 결합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몸의 휴식과 소화 모드입니다. 활성화되면 림프관 주변의 작은 근육을 포함한 평활근에 이완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갇혀있던 체액이 움직일 수 있는 허가와 공간을 얻습니다. 몇 분 안에 눈에 보이는 감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박 여사님의 발목 둘레는
첫 치료에서 2cm가 줄었습니다. 2cm입니다. 전후에 줄자로 측정했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절뚝거릴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 곳이나 누르면 안 됩니다. 림프계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며 항상 심장을 향합니다. 잘못된 지점을 먼저 누르면 하류의 교통체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욕조를 비우려고 하는데 욕조 근처의 배수구가 여전히 막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갈 곳이 없습니다. 항상 심장에 가장 가까운 통로를 먼저 뚫은 다음 부종이 있는 곳으로 바깥쪽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작위 마사지가 종종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부은 부위를 짜는 것이 더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막힌 채널로 체액을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먼저 출구 경로를 열고 그런 다음 자연스러운 경로를 따라 체액을 부드럽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나눌 내용은 자유롭게 걷는 것과 평생 의자에 갇혀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여기 서울에서 저는 심한 부종을 가진 12,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대부분은 제게 오기 전에 다른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얼음찜질, 다리 올리기, 압박 스타킹까지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려드릴 방법을 배운 지 9분 만에 부기가 눈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기법을 설명하기 전에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할 때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기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기가 그저 중력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액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다리를 높이 올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지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림프계입니다. 부엌 싱크대에 막힌 배수구처럼 완전히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부어도 막힌 곳을 뚫지 않으면 아무것도 흐르지 않습니다. 림프계에는 몸 전체에 특정한 배출 지점들이 있습니다. 액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들이 꽁꽁 닫혀 있으면 액체가 역류하여 부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갇힌 액체가 있는 곳에는 압력이 생깁니다. 압력이 있는 곳에는 통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발목이 붓고 무릎이 아프고 아침에 손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문들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들은 수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약으로도 아니고 수술로도 아닙니다. 몸의 아주 특정한 지점에 정확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저는 전통 경락도를 현대 림프계 해부도와 함께 연구한 후 이 기법을 발견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명확했습니다. 옛 한의사들이 기의 막힘이라고 불렀던 것을 현대의학은 이제 림프 정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박할머니라는 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3살이셨습니다. 양쪽 발목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복사뼈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과 다리가 만나는 곳에 2개의 둥글고 팽팽한 통나무 같은 것만 있었습니다. 3곳에 다른 병원을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들이 이뇨제를 처방했지만 계속 소변만 보게 했을 뿐 부기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면 4시간마다 진통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제가 진찰을 해보니 제가 의심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허벅지와 골반이 만나는 주름 부분에 위치한 서해부 림프절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몸의 중심선에서 정확히 세 손가락 너비 떨어진 곳, 바로 그 주름 부분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함께 사용하여 30초 동안 단단히 누르면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10초 동안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누릅니다. 단 3번만 반복한 후 우리 둘 다 오른쪽 발목의 액체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복사뼈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거의 포기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놓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눌러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압력의 강도가 중요합니다. 호흡 패턴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림프계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될 때만 반응합니다. 이것은 몸의 휴식과 소화 모드입니다. 긴장하고 있거나 숨을 참고 있거나 절박함에 너무 세게 누르면 문은 잠긴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개발한 아분 프로토콜이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할 때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올바른 순서로 올바른 압력 지점을 조절된 호흡과 결합하여 몸을 부교감 모드로 강제로 전환시킵니다. 먼저 쇄골 근처에 중앙 배출 지점을 엽니다. 이렇게 하면 액체가 흘러 들어갈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 문제 부위까지 점진적으로 바깥쪽으로 작업합니다. 갇힌 액체가 빠져나갈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한 정확한 압력은 단단하지만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빵 반죽을 누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자국을 남기고 싶지만 아래 테이블까지 밀어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단 5분 만에 몸의 부기를 빼낼 정확한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8년 동안 다듬어온 기법이며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데 이 단계들을 정확히 따르시면 액체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압력이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 중요한 진실을 이해하십시오. 림프계에는 펌프가 없습니다. 혈액은 심장이 모든 혈관을 통해 밀어내지만 림프액은요, 전적으로 근육 운동과 외부 압력에만 의존합니다. 부기가 있을 때 그 액체는 갇혀 있습니다. 막힌 배수구처럼 거기 앉아서 신경을 누르고 통증을 유발하고 더 많은 염증을 촉발합니다. 얼음은 단지 감각을 무디게 할 뿐입니다. 다리를 올리는 것은 단지 중력을 이용할 뿐입니다. 둘 다 액체를 적극적으로 빼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며칠 동안 발목에 얼음찜질을 해도 여전히 부은 채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배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분 프로토콜은 목에서 시작합니다. 항상 목이 먼저입니다. 부은 발목이 욱신거려도 상관없습니다. 목부터 시작하십시오. 왜냐고요? 림프계는 목 아래, 쇄골 바로 위에 두 지점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 배출 지점이 막혀 있으면 그 아래쪽에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배수구가 막힌 상태에서 욕조를 비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양손의 세 손가락을 목의 양쪽, 쇄골, 바로 위에 작은 움푹한 곳에 놓으십시오. 약간 들어간 곳을 느끼실 것입니다. 세 개가 아니라 부드럽게 안쪽과 아래쪽으로 누르십시오. 단단하고 꾸준한 압력만 가하면 됩니다. 이제 코로 3번 세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2번 세면서 참으십시오. 입으로 6번 세면서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을 내쉬는 동안 압력을 약간만 더 높이고 아래쪽으로 누르면서 작은 원형 동작을 10번 하십시오. 이것을 1분 동안 하십시오.
원하신다면 양쪽을 번갈아 가며 각각 30초씩 하셔도 됩니다. 주요 배수문을 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은 부위 자체로 이동하되 직접 그 위를 누르지는 마십시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북이 바로 위를 누르고 왜 아프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궁금해하려 합니다. 상류 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발목이 부었다면 무릎부터 시작하세요. 손목이 부었다면 팔꿈치부터 시작하세요. 무릎이 부었다면 사타구니 접힌 부분부터 시작하세요. 붓기 위쪽 부위에 손바닥을 평평하게 놓으세요. 부드러운 압력으로 심장 쪽을 향해 힘차게 쓸어내리세요. 항상 심장 쪽으로요. 림프관은 그 방향으로 흐릅니다. 마치 관을 통해 물을 위로 밀어 올리듯 힘차게 쓸어주세요. 10번의 긴 쓸어내림으로 붓기와 그 위 관절 사이에 전체 부위를 다루세요. 갇힌 체액을 수동으로 다시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부은 부위 자체를 다룹니다. 하지만 직접 아래로 누르지 마세요. 대신 손끝으로 붓기 주변을 따라 부드러운 원을 그리세요. 마치 배수구 쪽으로 물을 유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심장에서 가장 먼 가장자리부터 시작해서 작은 원을 그리며 점차 심장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이것을 꼬박 2분 동안 하세요. 조직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팽팽하고 당기는 느낌이 완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호흡 패턴을 계속 유지하세요.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둘을 세며 멈추고, 6을 세며 내쉬세요. 이것은 단순히 이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깊게 호흡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염증 신호를 줄여줍니다. 혈관이 이완됩니다. 몸이 스스로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치유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1분 동안은 그 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으로 돌아가세요. 길고 힘찬 쓸어내림으로요. 방금 움직인 모든 것을 신장이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염증으로 정상적인 림프 흐름이 막혔을 때 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펌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정확한 5분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완전히 집중해 주세요. 들고 계신 것을 내려놓으세요. 운전 중이시라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고 집에 도착했을 때 다시 보세요. 이 기법은 정확하며 한 단계라도 놓치면 결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순서가 효과적인 이유는 림프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림프관을 몸속을 흐르는 작은 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붓기가 생긴다라는 것은 이 강들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찌꺼기가 쌓인 것입니다. 체액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압력이 계속 쌓여서 발목, 무릎, 손목에서 느끼는 그 팽팽하고 아픈 감각을 만듭니다. 현대의학은 얼음찜질을 하고 높이 올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막힌 강에 댐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가두는 것이지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압점은 안쪽 복숭아뼈 위로 손가락 3개 너비만큼 올라간 곳에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세요. 세게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누르세요. 뼈와 힘줄 사이에 약간 들어간 부분이 느껴질 것입니다. 코로 깊게 숨을 쉬면서 정확히 45초 동안 이 압력을 유지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4초를 세고 2초 동안 멈추고 6초 동안 내쉬세요. 이 호흡 패턴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사용하는 것을 잊어버린 자동 배출 기능을 조절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45초 후 천천히 압력을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을 급하게 떼지 마세요. 두 번째 지점으로 이동하세요. 무릎 뒤쪽 다리를 약간 구부렸을 때 접히는 부분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 지점은 종아리 전체의 체액을 처리하는 깊은 림프절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호흡 패턴으로 두 손가락으로 1분 동안 누르세요. 종아리 아래로 둔한 통증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막힌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점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해서 건너뜁니다. 손바닥을 배꼽 아래, 손가락 2개 너비 정도의 아랫배에 평평하게 대세요. 안쪽으로 부드럽게 누르면서 90초 동안 작은 시계 방향 원을 그리세요. 이 부위에는 몸의 림프액 70% 이상을 처리하는 장 림프 조직이 있습니다. 이 중앙 정거장이 막혀 있으면 하류의 어떤 것도 제대로 배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발목 붓기가 종종 발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지점은 손목 안쪽, 손과 팔이 만나는 접힌 부분에서 엄지손가락 너비만큼 떨어진 곳입니다. 양쪽에서 각각 45초 동안 압력을 유지하세요. 이 지점은 상체 전체의 체액 균형을 조절하고 전신에서 가장 큰 림프관인 흉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지점은 머리 뒤, 목덜미, 척추 양쪽에 움푹 들어간 공간에 있습니다. 양쪽 엄지손가락을 동시에 사용하세요. 마치 안쪽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려는 것처럼 부드럽게 위쪽으로 누르세요. 같은 조절된 호흡으로 1분 동안 유지하세요. 이 지점은 뇌척수액 순환을 자극하고 뇌의 전신 배출 과정을 활성화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전체 순서는 정확히 아도분이 걸립니다. 끝나면 즉시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이요. 찬물은 림프관을 수축시켜 방금 이룬 모든 것을 되돌립니다. 그런 다음 3분 동안 천천히 걸으세요. 앉지 마세요. 눕지 마세요. 걷기는 다리의 근육 펌프를 활성화하여 림프액을 심장 쪽으로 다시 밀어줍니다.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인데 발목 붓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수 없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이뇨제를 복용했습니다. 붓기가 약간 줄어들었다가 이전보다 더 심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순서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하셨습니다. 4일 만에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발목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3주 만에 의사의 지도해 이뇨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음 단계가 즉각적인 완화를 얻는 사람과 불필요하게 계속 고통받는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5분 안에 관절과 사지의 부기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정확한 순서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거의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사용해온 정확한 방법입니다. 기술 자체를 설명하기 전에 왜 순서가 그렇게 절박하게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림프계는 심장처럼 펌프가 없습니다. 체액을 배출하기 위해 전적으로 수동 압력과 움직임에 의존합니다. 부은 부위를 무작위로 누르면 닫힌 문을 향해 물을 밀어내어 침수된 집을 비우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은 실제로 조직에 더 많은 체액을 가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순서는 사지에서 몸통을 향한 자연스러운 배수 경로를 따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림프관은 가슴 공간의 바다를 향해 위로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바다 근처 위쪽에서 누르기 시작하면 아래의 체액이 위로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아래쪽에서 시작하면 배출할 곳이 없는 이미 막힌 부위로 체액을 밀어넣게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부기를 마사지로 없애려고 할 때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거나 즉시 외우세요. 팔부기의 경우 항상 쇄골에서 시작합니다. 영향을 받은 쪽의 쇄골 바로 위 움푹한 공간에 세 손가락을 놓으세요. 천천히 3번 호흡하면서 10초 동안 부드럽게 안쪽과 아래쪽으로 누르세요. 모든 림프액이 결국 혈류로 비워지는 최종 배수 지점을 여는 것입니다. 이 관문을 먼저 열지 않으면 아래에서 무엇을 하든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겨드랑이로 이동합니다. 반대쪽 겨드랑이 아래에 손바닥을 놓고 갈비뼈를 향해 부드럽게 위로 누르세요. 위로 누르면서 천천히 5번 원을 그리세요. 이것은 두 번째, 주요 배수 지점인 겨드랑이, 림프절을 활성화합니다. 진공 효과를 만들어 팔에서 체액이 이동할 공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만 부은 팔 자체로 이동합니다. 손목이 아닌 팔꿈치에서 시작하세요. 팔꿈치 바로 아래 팔뚝 주위에 반대쪽 손을 놓으세요.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고 천천히 어깨를 향해 위로 쓸어 올리세요. 각 쓸어 올리는 동안 5을 세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방금 연 배수 경로를 따라 갇힌 체액을 수동으로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목과 손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쓸어 올리는 동작을 사용하되 항상 손목에서 팔꿈치로, 팔꿈치에서 어깨로 이동하세요. 절대 아래로 마사지하지 마세요. 부은 부위 자체에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지 마세요. 항상 한 방향으로만 몸통을 향한 흐름을 따라 쓸어 올리세요. 다리 부기의 경우 원리는 동일하지만 시작점이 바뀝니다. 서해부에서 시작하세요. 다리가 몸통과 만나는 주름에 손가락을 놓으세요. 10초 동안 부드럽게 안쪽으로 누르세요. 이것은 서해부 림프절을 엽니다. 그런 다음 무릎으로 이동하여 무릎에서 서해부까지 10번 쓸어 올리세요. 마지막으로 발목과 발을 다루되 항상 무릎을 향해 위로, 그 다음 무릎에서 서해부로 쓸어 올리세요. 여기 중요한 시간 요소가 있습니다. 각 완전한 순서는 정확히 5분이 걸려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 배수를 막는 근육의 긴장이 생깁니다. 더 오래 걸리지도 마세요. 5분 후에는 조직이 여러분이 만든 움직임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순서 동안 호흡 패턴이 절박하게 중요합니다. 누르거나 쓸어 올리는 동안 코로 천천히 4박자 동안 숨을 들이마시세요. 2박자 동안 멈추세요. 입으로 6박자 동안 내쉬세요. 이것은 림프관을 확장시키고 동시에 세포 수준에서 염증을 줄이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적절한 호흡 없이는 효과의 절반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하루에 3번 수행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후 낮에, 그리고 자기 전 저녁에 3일 안에 몇 달 동안 지속된 만성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제 진료에서 이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제 몸에서 부기를 즉시 배출할 5분 압박점 기술을 정확히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째, 주요 배수 지점을 찾으세요. 안쪽 복사뼈에 세 손가락을 가로로 놓으세요. 검지손가락은 복사뼈 바로 위에 놓여야 합니다. 이것이 림프점 1번입니다. 코로 천천히 4박자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박자 동안 멈추고
입으로 6박자 동안 내쉬면서 정확히 30초 동안 단단히 누르세요. 날카로운 통증이 아닌 둔한 통증을 느껴야 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더 세게 누르세요. 이 점만으로도 하체 전체의 배수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둘째, 무릎 배수 지점으로 이동하세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안쪽 슬개골, 바로 뒤에 부드러운 움푹한 곳을 찾으세요.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이 움푹한 곳을 위로 누르세요. 같은 호흡 패턴으로 30초 동안 유지하세요. 이것은 체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축적되는 수집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위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 부기의 70%가 바로 여기에 갇힙니다. 셋째, 서해부 림프절입니다. 엉덩이뼈와 중심 사이 중간쯤, 다리가 몸과 만나는 주름에 손가락을 놓으세요. 30초 동안 작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지만 단단히 누르세요. 이것들이 주요 배수 관문입니다. 이것들이 막히면 아래의 어떤 것도 제대로 배출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위를 완전히 무시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든 발목 부기가 절대 개선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넷째, 팔 부기의 경우 겨드랑이 아래 세 손가락 너비 지점을 팔 안쪽에서 찾으세요. 호흡 기술을 사용하여 30초 동안 단단히 누르세요. 그런 다음 팔꿈치 안쪽 주름으로 이동하여 중심점을 30초 동안 더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손목 안쪽, 손목 주름에서 두 손가락 폭 위로 올라간 지점에서 느껴지는 두 힘줄 사이를 눌러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것을 조절하는 핵심 지점입니다. 턱뼈 바로 아래, 목 양쪽에서 맥박이 느껴지는 곳에 손가락을 올려놓으세요. 이곳은 온몸의 모든 림프액이 혈류로 다시 배출되는 곳입니다.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마사지하세요. 양쪽 각각 10번씩 해주세요. 이곳은 절대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아래로만 쓸어내리세요. 이것이 마지막 관문을 여는 것입니다. 전체 과정은 정확히 5분이 걸립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위로 배출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하면 닫힌 문으로 체액을 밀어넣는 것이 되어 아무것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기법을 하루에 3번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번, 점심 식사 후 1번, 그리고 잠들기 전에 1번 하세요. 이틀 안에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몇 달 동안 괴롭혔던 만성 부종이 70%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세요. 가슴 통증, 극심한 호흡 곤란, 또는 한쪽 얼굴이 처지는 증상과 함께 갑자기 부종이 나타나면 이 기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즉시 응급 서비스에 연락하세요. 이것은 만성 염증성 부종과 부상 후 부종을 위한 것이지 응급 의료 상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는 3년 동안 발목 부종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오후만 되면 발목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압박 스타킹도 써보고 다리를 높이 올려보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이 기법을 배워서 하루 3번 성실하게 실천한 후 열이틀 만에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발목을 보여주시면서 우는 얼굴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발목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법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무 장비도 필요 없으므로 쉽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황금 시간은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입니다. 계속되는 부종은 관절을 손상시키고 조직을 굳게 만들며 영구적인 손상을 만듭니다.
하루를 기다릴 때마다 손상은 더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사용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정하지 마세요.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라하세요. 아래 댓글에 오늘 부종을 빼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글로 적으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부종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건강하세요. 튼튼하세요. 즉시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부종을 위해 어느 지압점을 먼저 시도하실 건가요? 발목, 무릎, 아니면 손목.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삶을 바꾸는 기법들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부종과 통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